어쨌건 저거 하루 한 번이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댕기셔야 돼. 그리고 이제 보다가 뭐 헷갈린 게 있어서 좀 확인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같이 진행할 거니까 이건 이제 가지고 댕기셔야 되고 붙이고 댕겨야 돼. 그림처럼 같이. 그렇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비법 좀 마무리하고요. 건축법의 용어 정의까지 볼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이제 뭐 진행하다 보면 다음 주에 건축하고 주택하고 1시간 농지하면 또 진도는 딱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과정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전혀 이제 베이스가 없으면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그럴 일은 없어요. 아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증을 좀 베이스 같은 거 암기해 줘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언젠가 한 번은 맘먹고 기본적인 걸 좀 외우려고 좀 애를 써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맘먹고 이제 그림책 보면서 외워야 할 것만 골라본다든가. 저번에 주말에 이제 비교 특강 끝났지만 얘기했었죠. 제가 뭐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나와 있는 건 보면서 거기 있는 지문만 하루 정도 봐가지고선 좀 맘먹고 외워보겠다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테마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공법 할 시간이 있어. 오늘은 뭐 시행자만 따로 좀 봐볼까? 오늘은 좀 1시간 정도 있네. 그러면 그냥 실효 내용만 모아서 봐야 되겠다. 그거만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테마를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좀 암기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그림책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중간중간. 긴 시간 하면 안 돼. 안 되고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보는 거야. 오늘은 뭐 종합 좀 봐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비교해서 보는 거고. 한번 하셔야 되고 그렇게. 습관처럼. 우리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습관처럼. 배 안 고파도 먹잖아요. 습관처럼.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정비법 마무리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정비법. 10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봐줄 때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6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저번 시간에 제가 목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정비법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 순서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시기 까먹지 말 거. 뭐라 했어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끝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에 대한 구성은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하는 거지만 주체의 부존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지니까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에 대한 부분 일단 두 가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흐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추진위를 만들겠지만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진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뭐 하냐? 왼쪽 밑에 주민대표회를 만들게 돼 있다. 모이면 시장군수 등 LH 등의 사업 시행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했다 이 얘기예요. 뭐야? 시장군수 등 LH 등의 사업 시행을 토종토가 원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무엇을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시장군수 등 LH 등의 시행자가 된다면 그때 주민대표회가 있는 거죠. 주민사상 의결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어지죠?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고 과반수가 동일하며 시군 등 승인을 받고 또 나왔죠. 이번에 시험에서 이게 뭐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에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나? 정답이 이거였어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 이러고 나왔다니까. 일단 보면 알지만. 그렇죠? 뭐라고요? 각각 부위원장, 원장, 위원장 1명이고 감사는 뭐다? 1명 이상 3명 이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만약에 나중에 이거 봐요. 써봐요. 시행자가 뭘 정해요? 철거 등의 시행 규정을 정한다.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는 세입자 포함해서
상가세입자 포함해서 철거 등 시행규정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상가세입자는 의견 제시 못한다고 나왔거든요. 권리금을 못 받아나가는 판에 가만 나가겠어요? 저지를 이빨 떨겠어요? 저지대 말도 못하지. 그 양반 입장은 이해가 되지. 권리금 2억을 못 받아나갔는데 가만 나가겠어요?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 보나마나. 그러다 보니 그런 철거 등의 시행규정 정할 때 의견 제시 못하면 더 열받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됐죠? 그래서 옛날에 빡하신 분들 되게 많아서 아시는 분 하나도 재개발되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될지 모르고 철거가 그냥 뭐 5년쯤은 하겠지 싶어가지고 들어간 거야. 권리금 5억 주고 인테리어 아래 2층 카페식으로 파리바게뜨 2억 들어가고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1,000만 원 10억 들어갔어. 근데 2년 만에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그걸 속여가지고선 그 집주인이 건물을 철거되는 것 같다가 모르니까 들어간 거야. 난리 부르 소송 걸고 아마 지금도 ING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크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빵집 유행했잖아. 그냥 파리바게뜨만이 아니라 카페식으로 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한참 유행했잖아. 거의 다 망한 것 같아.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죠? 더 알아볼게 내가. 봐요. 어쨌건 맞아 오늘 축구에서 안 나왔나? 광화문 갔어요? 안 갔어요? 축구 하는지도 몰랐어요? 11시에 좀 있으면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축구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해요. 너 준비 중이지? 나 다 알고 있어 임마. 이래 보시고요. 딱 포스가 그거야.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어요. 시작.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이건 뭐냐면 키워드가 이거예요. 신탁업자예요.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 이가 누구죠? 전문 디벨로퍼잖아요. 신탁업자. 그러면 신탁업자가 시행자면 뭘 만들게 되냐면 시공자 같은 거 선정할 때 토등소 전원으로 구성하는 뭐가 된다?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 것이 결론 봐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추진위를 만드는 거고 먼저. 그 다음에 시군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그때는 주민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주민상 의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용어 정의 볼 때 오른쪽 밑에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지면 법인이니까 정관을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규약을 만들고 시장군소 등 LH 등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시행 규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물어봅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면 시행규정을 만들죠. 그 시행규정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까요? 말이 안 되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신탁업자인 경우예요. 얘가 시행자라면 시행규정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일단 문제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나와서 한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행자일 때 뭘 만드냐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뭐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 순서가 저게 비교 테마도 봤지만 계획의 기본 순서가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 4단계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쭉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비교 테마를 쭉 봤잖아요. 그때 그것도 오늘 복습해 보세요. 오늘 그 비교 테마에 보시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쭉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페이지 몇 페이지 있죠? 16페이지 있는데 16페이지에 펼쳐놓으면은 위부터 아래 쫙 있죠. 그렇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요거 30분만 읽어봐. 전체 아래 위 페이지. 숙제야. 내가 매주 내줄 거야. 그래서 밴드 올려. 봤나 안 봤나.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 찍어 올리든가 한번 쫙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어요. 자꾸 반복해 볼 수 있는 뭔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혀요. 전체가 보이면서. 그리고 옆에다 펴놔도 괜찮아요. 옆에다가 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내용 보다가 보면 어디 뭐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안내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이제 그림책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자 좀 볼게요. 오늘은 봐요.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 어디만큼 진행했냐면 지금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 구역이라는 걸 정했단 말이에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 구역을 정했다.
그럼 구역이 뭐가 되죠? 정해지고 나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시행자 중에 너무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해 준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행자 파트가 나오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있어야죠. 그러나 죄송해요. 하지만 한 가지 먼저 볼 게 있죠. 그럼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어떤 시행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 용어 부분에서 시행 방법에 대한 거 잠깐 봐볼게요. 보고 왔어야 되는데 쏘리합니다. 봐요. 여기 좀 봐봐. 저번 시간에 제가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봐요. 그러면 정비 사업의 시행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봐요.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은 시작.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은 가장 공익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법으로 다 시행할 수 있어서 스스로 계량 방식도 되고 그다음에 수용 방식도 되고 환지 방식도 되고 관리 처분 계획도 되고 다 돼요. 이거를 뭐하죠? 혼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용하는 방식으로까지 가능한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오면 말 거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할 수도 있고 환지에 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존 부지의 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 중심으로 한 관리 처분보다 환지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 부지에 건물이 많지 않다면 건물 중심으로 하는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니어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은 뭐였죠, 여러분?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잖아요. 양호 공동주택, 노후불량한. 그렇죠? 그럼 공동주택이니까 환지 방식은 말이 안 돼요. 기존의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환지 방식으로 합니까? 사업 후에 한두 평밖에 못 줄 텐데 환지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only 뭐다?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everybody, only 관리 처분 계획. only 아니고 only예요. only 관리 처분 계획.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봐요. 모든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다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보다 방식은 다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관리 처분은 뭐예요? 똑같은 가치로 사업 후에 처분해 주는데 건축물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처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관리 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럼 종전에 1억 원인데 사업 후에 2억짜리 분양 신청했다면 비례율 100%이면 1억 주면 같은 가치니까 1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으로 똑같은 가치를 주는 거는 관리 처분 계획이고 토지 중심으로 똑같은 가치 주는 건 뭐예요? 환지 방식이 되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물의 종류가 다른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부복이에요. 주택 부대복리.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부복이거든요. 주택 부대복리에 대한 관리 처분. 여기 오피스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은 뭐다? 관리 처분이 건축물로 처분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만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와이드하게 건축물로 관리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건축은 좀 봐줘야 돼. 잘 나오죠. 재건축은. 그럼 재건축 뭐라고 나오냐? 당연히 요거의 관리 처분도 건축물이에요. 맥스 범위는 뭐라고요? 맥스 봉이 아니라 맥스 범위는 뭐가 되어진다? 건축물인 거야, 재건축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주부복이라는 시장, 주부복이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처분이 되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재건축은. 맥스는 건축물인데 일반적으로는 뭐다? 주부복이라는 공동주택으로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러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언제 가능하냐? 그거는 여길 얘기한다. 뭐예요? 준주거 상업지역의 30% 이하로만. 왜? 준주거 상업지역은 이용도가 높아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데이기 때문에 준주거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 처분 항목으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도 처분케 해줄게. 이 그림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재건축은 뭐예요? 재건축도 관리 처분의 맥스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부복인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웨이거를 하려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 이하로만 가능하다. 보통 이용도 높이기 위한 게 대표 주제가 준주거 상업지역이거든요. 내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준주거 지역당 한 팩지만 사자.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택도 없어요. 그렇죠? 왜? 택도 없어. 그렇죠? 대부분 전철역 주변이 다 준주거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싸도 6, 7천이야. 그렇죠? 겁나 비싸요. 한 평에.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행 방법이 뭔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자. 시행자가 누가 될래? 본다 한다면 봐봐요.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시작.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절대 주의할 건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셔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무슨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에 운영비도 없는 판에 매일 때거리도 없는데 말도 안 되지. 이해가십니까?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은 봐요. 스스로 계량 방식도 있었고 외의 방식도 있었죠. 가장 일 크게 벌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계량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건 시행자, 시군등이 해주고 주택은 소유자 스스로 계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가 된다. 과반수 동의를 얻은 LH 등이 시행자가 된다예요. 이거는 여기서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 근데 스스로 계량 방식이 외의 방식. 예를 들어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해관계가 훨씬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시장군수 등하고 LH 등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자가 50% 넘게 출자한 법인이 있어요. 이런 자를 정해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얘가 추가되는 거야. 시장군수 등 LH 등만 시행자가 되다가 스스로 계량 외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시행자 정하기 위해서 보다 공공의 자가 50% 넘게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있는데 그런 법인에게도 시행자 지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가 보통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건설업자 등하고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지정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1번자와 밑에 민간 건설업자하고도 공동 시행도 가능해진다. 스스로 계량 외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 건사업의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봐야 돼. 스스로 계량 방식에 의한 건지 외의 방식에 의한 건지. 그러면 스스로 계량 방식 외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해관계인이 많으니까 동의받는 것도 시행자 지정 동의도 3분의 2 이상 토등소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좀 다르죠. 맨 위에는 그냥 과반수인데 여기는 토등소 3분의 2의 세입자 과반수거든요. 근데 여기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잘 나오는데 주의할 건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라면 2분의 1 이하라면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는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얼마죠? 33.3이죠. 그럼 세입자 동의는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지. 2분의 1 50%가 안 되니까. 그게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해갑니까? 3분의 1이면 33.3%잖아. 2분의 1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는 필요 없겠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으로 본다면 세입자가 많은 곳의 사업 시행이 까다로운 거야. 그만큼 동의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과반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쉬워요, 그거 생각보다. 이해가십니까? 세입자는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나갑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집어줘야 되고 이주비 관련 뭐 특혜도 줘야 되고 등등등 많이 힘들죠.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일 땐 뭐하죠? 토등소 세입자 동의 다 필요 없다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뭐 맨날 재개발 저거 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조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인 미만이면 토등소가 직접 하는 건 재개발. 제작 20인 미만일 때 토등소가 뭐다? 직접 하는 건 뭐다? 재개발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이해가셨죠? 절대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거,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나설 수 있다. 그죠? 하나 대표적인 거 천재지변, 그리고 정비계획 정안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시청하지 아니한 경우들인데 요 내용은 재건축은 제외. 매번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요. 재건축은 뭐가 아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다. 재건축은 뭐가 아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수용도 안 되고 재건축은 사업이 지연되든 말든 시군 등이 나서지도 않습니다. 니네 건데 니네 알아서 해. 있는 것들 잔치니까.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 얘기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는 재건축 제외. 그리고 주의할 거 여기 3년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2년 아니에요? 2년? 추진위에서 조합 2년 내 없으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앞에 구역의 해제. 해제는 2년. 시군 등 직접 시행은 3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앞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끝날 때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2년 내 안 하면 정비구역은 심의 거쳐 해제를 하여야 하는 거였고 이게 3년이면 뭐가 되어진다? 시군 등 직접 시행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점 기억하셨죠? 앞에 해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분이고 이건 그 전에 정비계획분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까먹었어 표정이 또. 그렇죠?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담기가 힘들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괜찮아. 근데 짜증내고 화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돼요. 어째 보면? 하다 보면. 표정은 그게 언제야? 그게 10월 달은 잘 된다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은 묻지마, 닥치고 달려. 고민할 시간이 없어. 지금 고민하잖아요? 반드시 포기해. 버텨야 돼. 지금 닥치고 달려야. 말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지 말고 수업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달려. 그다음에 언젠가는 세기보청기? 이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광고 나왔잖아. 파도가 쳐도 안 들려요. 이러고. 그렇죠? 막 세 가지 쳐도 안 들려요 하더니 보청기 끼더니 막 그래서 바람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그죠? 도파 좀 들어봐요. 수업하기 싫어. 봐봐요. 어쨌든 목 좀 돌리고. 강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고 할 게 많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중시켜야 되고 덜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힘들죠. 나는 또 스타일도 재운 자는 꼴을 못 봐가지고 깨워야 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자든 말든 뭐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난 그게 안 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국공유지 면적이 뭐가 되죠? 절반 이상이야.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 절반 이상 국공유지가. 그리고 호등소 과반수가 동의를 했어. 그럼 국공유지가 절반인데 딴 놈이 뭐 하려고 해. 시군 등 LH 등이 시행할 수 있고 또 면적의 2분의 1 엊그제 했지. 왜 면적이 낮아? 정비사업이잖아. 정비사업은 소유자 수가 높아. 3분의 2 요청을 했어. 엊그제 했어. 일요일날 저번 주에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공의 시행자가 지정되면 추진위와 조합은 필요 없지. 그러면 지정된 다음날 추진위 승인, 조합의 인가는 취소가 된 걸로 봐주는 건데 여긴 다음날 들어가. 알겠습니까? 왜 얘기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온다?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100% 나올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추진위원회 나와야 돼. 다른 조합과 달리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인 건 여기뿐이야.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봐. 요번에 평가사 문제는 뭐였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군 등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추진위를 만듭니다. 이걸 빵꾸 낸 게 요것 빵꾸에서 과반수 5명. 이 문제 답이었어요. 요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개사의 포인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작.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다? 이제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진위를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된다. 왔어. 야. 어디? 이거? 그럼 다시 나와요? 오! 스바라시. 어쨌든 그래서 오하시 말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곳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출전을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에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 결정한 적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 전이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운영규정 작성, 동의서 접수, 창립총회 개최. 너무 중요한 거 정관 초안 작성. 그렇죠? 정관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 정관 확정은 가운데 위에 뭐? 창립총회. 그렇죠? 정관 확정은 뭐야? 가운데 위에 창립총회. 이거는 뭐다? 정관 초안 작성.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동의받느라 늙어 죽으니까 봐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면 봐봐. 조합 설립의 동의는 간주해. 원래 있던 질문. 신설된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 입안 제한 동의, 추진위 구성 동의 뭐라도 동의했다. 셋 중에 하나를 그러면 나머진 다 받은 걸로 봐. 동의 잘 받게 하려고 봐준 거. 이거 신설된 거야. 한번 봐봐. 입안 요청 동의, 입안 제한 동의, 추진위 구성 동의 어느 하나 동의하면 나머지는 다 동의한 걸로 봐준다. 됐죠? 그리고 뭐야? 추진위는 동의받기 동그라미 전. 동의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을 토등소유에게 제공해줘야 돼. 동의받은 후는 의미 없어. 그 전에 제공해야지 어느 정도 윤곽에 대해서 알 거 아니야. 그래야 동의를 하지. 개떡이나 그냥 동의 나중에 아니면 어떨 거냔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너무 깜깜이래 안 되겠다. 추정분담금 좀 알려줘라. 동의 전에. 이해가십니까? 근데 뭐 믿을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청사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해개들 의미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조합을 만들 때 일단 설립의 의무는 시장군수 등 LH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 만들어야 돼요. 시장군수 등 LH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합 만들어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그럴 때 조합 만드는 동의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된 후 다음 요건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 등의 인가를 받아라. 재개발이 뭐였어? 4분의 3, 2분의 1. 면적이 높아, 소유자가 높아? 소유자. 이건 정비사업이니까. 4분의 3, 2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재건축이면 재건축 단지 안. 이게 완전 짱이지. 오늘 오후에도 문제 있을 거야. 재건축 단지 아니면 각동 과반수. 각과 전칠이야. 각과 전칠. 뭐라고요? 각과 전칠 재건축 동의. 시작. 각과 전칠. 각동 과반수 전체 70%. 각과 전칠 재건축. 각과 전칠 재건축. 시작. 각과 전칠 재건축. 그냥 외워. 안 되겠어. 아코 따야지. 뭐라고요? 각과 전칠 재건축. 각과 전칠 재건축이야. 그리고 단지 맡기면 4분의 3, 3분의 2야. 이해가셨죠?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엊그제 주말에 비교 테마 특강을 하다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서 조합에 대한 비교표 좀 봐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 28페이지 봐보세요. 이건 앞으로 여러 번 볼 거예요. 볼 때마다. 비교집 28페이지 봐보세요. 첫 번째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각 법에 나오는 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다는 건데 주말에 봤죠.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이에요? 작년 시험 문제였죠? 7명 이상이 모여서 개발조합 만들고 개발조합은 모일 때 전부한지 방식에 한정해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돼요. 이게 개발조합의 시그니처죠. 그리고 정비조합은 뭘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는데 5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조합 종류 기억나요? 지직리 주택조합, 시작. 지직리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근데 주택조합에서 지역 직장 조합에 대한 부분을 혼동하지 말 거. 나머지 조합과 달리 지역 직장 조합은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땅 사서 주택을 짓고 우선 공급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지역 직장 조합은 땅을 사야 돼. 왜? 거기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설 예정세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리모델링 조합 제외하고 지역 직장 조합은. 그렇죠? 정리하면 개발조합은 7명, 정비조합 추진이 몇 명? 5명, 주택조합 중 지역 직장 조합은 건설 예정세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인 거야.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어차피 소유자라 땅 살 필요가 없어서 구성원 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주말에 봤던 거를 평소에 다시 보거든. 요때 외워져. 정작 주말 수업 때 안 외워지는데. 이해 가셨죠? 그때는 그냥 판만 깐 거야.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인간 누가 해요? 개발조합은 개발법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대장, 국장. 정비조합, 시장군수 등의 인가, 주택조합, 시군구장의 인가. 아, 얘만 지정권자 레벨이구나. 하이 레벨이네. 파운데이션, 토지를 만드는 거니까. 기초. 알겠습니까? 얘기. 그리고 너무 중요한 요번에 테마, 동의요건, 개발조합, 3분의 2, 2분의 1. 조합 만들 때 동의 공유는 포함. 왜? 그래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니까. 지연 방지를 위해서 포함이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재개발과 주택법에 나오는 요 조합 잘 정리해야 돼. 작년 문제가 뭐였어요? 리모델링 조합의 허가 등 요건.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100%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매년 나와. 이것만 외워도 2문제라니 거짓말 아니라. 그렇죠? 잘 외워야 돼요. 금방 봤던 거.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단지 안. 각과 전칠. 각과 전칠. 시작. 각과 전칠. 하지만 복리설은 3분의 1이야. 복리설이 처분이 달라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동의가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리설은 3분의 1이야. 과반수가 아니고. 단지 바뀌면 4분의 3, 3분의 2야. 이해 가셨죠? 그리고 봐봐. 리모델링은 조합을 만들 때의 동의 요건은 과반수 3분의 2. 그동안 하면 그동의 3분의 2잖아? 근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고 해. 그때는 전체 리모델링일 땐 각동 50%, 전체 75%. 그동만 리모델링에 그동의 75%. 작년 문제가 뭐야? 요거 빵꾸내 넣으라가 작년 문제였어. 요거. 그지? 근데 올해 또 나온다 뭐가 나올까? 올해는 이거지. 지역 직장조합. 지역 직장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인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 되거든? 그래서 조합이 인가가 나올 때 80% 사용권과 그 중에 15%는 뭐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두 가지로 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깜짝 놀랄 거야. 각과 전칠, 재건축 단지 안 이거하고 요거 지역 직장조합에 대한 동의요건 꼭 외워. 난 반드시 나온다고 봐. 둘 다 나온다고 봐. 둘 다 나오면 커피 한 잔 보내요. 땡큐. 하시고 진담이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돌아오시면 여기서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단은요. 그러면 문제집 몇 개 좀 봐볼게요. 문제집 봅니다. 그러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문제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16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문제집도 가지러 가야 돼? 하나씩 가져가면 어떡해. 어쨌든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실 수 있는데 본다 한다면 이건가? 정비사업의 식 나왔다? 그러면 내용에서 1번 문제 보시면 되겠죠. 봅시다. 그럼 우리가요 정비사업의 시행 중에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행 방법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시행 방법 됐습니다. 그럼 시행 방법을 제가 앞에서 105페이지 볼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봅니다. 시행 방법이다.
허용되지 않는 게 뭐냐? 35회 때 수정 문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환지. 되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관리처분 계획 되고 관리처분 계획은 뭐다? 주부복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재개발 관리처분은 건축물. 그러면 재건축 관리처분은 건축물인데 맥스는 건축물. 일반적으로는 주부복인 공동주택. 그럼 재건축을 공동주택 외의 걸 처분하려면 준주거 상업지역의 30% 이하. 기억나시죠?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그리고 건축물로. 재개발,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땡큐. 그리고 재건축, 국토계획법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한다. 뭐가 이상하지? 봐봐. 뭐 해야 됩니까? 일반 주거가 아니라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30% 이하로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이죠. 이해가셨죠?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내용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2번 좀 봐봅시다. 2번은 여기 32회 때 문제예요.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라고 나와요. 정비사업의 시행, 옳은 거. 첫 번째 잘 봅시다.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쵸? 물론 스스로 계량 방식 외의 걸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틀린 질문이긴 하니까.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단 말이지. 그럼 뭐야? 2분의 1 이하가 되면 안 받잖아. 그럼 2분의 1 이하가 되면 안 받는데 세입자 수가 얼만큼인가를 봤더니 3분의 1이래. 33.3%잖아. 그럼 50% 이하가 된 거잖아.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어쨌든 간에. 이해갑니까? 그러니 X지. 이해가셨어요? 됐습니다. 오해기.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정말 잘 나오지거도 직접 시행코자 한다. 라고 한다면 몇 명? 20인 미만이 되어줘야 하는 거란 말이지. 20인 미만이 되어지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3번 지문 잘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이게 단어가 보여야 돼. 시장 군수의 직접 시행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구역의 해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시행이라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의 임가까지 몇 년? 3년인 거야. 이게 오해하지 말게. 2년이 아니라. 구역의 해제는 2년이겠지. 근데 시군 등의 직접 시행 얘기하는 거니까 3년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4번. 봐봐. 4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 앞에 그림책 볼 때 추진위원회 관련된 거에서 추진이 아까 117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추진위의 조직이 어떻게 돼요? 추진위 조직은 위원장 1명과 그렇죠? 감사라는 걸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0명의 경우 5명의 이사? 이사 없다니까? 거기 써있지 이사 X라고. 추진위는 뭐예요? 추진위는 시행자가 아니라 시행자를 만드는 전단체예요. 이사는 존재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조합원이 100명 넘을 때 이사가 5명 이상 되는 거는 뭐다? 이따가 조합의 임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아주 속기 딱 좋죠. 앞에서 봤던 거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둔다. 이게 답이고 요거 속인 게 또 이따 문제에 있지만 36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본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다 절반 정도를 던져주는 건데 버린다는 거야. 이걸 인지를 못한다면.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다시 보란 말이 아니라 그림책에 있는 기출 지문을 좀 읽으시면 돼. 어차피 다 있어 그 안에. 이해가십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다음 거 3번 문제죠. 3번은 뭐예요? 군수가 직접 재개발을 한대요. 시작. 군수가 직접 재개발을 한대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면소
2분의 1, 3분의 2가 요청했을 때 뭐가 높아? 소유자가 높아. 잘 봐. 정비사업이니까 인식하시고. 그 다음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그렇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시 얘기해요. 이상, 이하, 초과가 붙어 있으면 조문 그대로. 안 붙어 있으면 포인트를 보는 거고. 제발 좀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써져 있으면 그냥 조문 그대로예요. 이해 가셨죠? 정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순환정비 방식에 의한다. 천재지변이다. 2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청이 없었다. 이런 경우일 때 뭐가 되어지죠?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116페이지 오른쪽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정비법이 좀 어렵긴 한데 조금 익숙해집니다. 약간 좀 디테일해요. 정비법이 기본적으로. 실제 여러분 중개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진 곳에 중개업 하잖아요. 별걸 질문을 다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렇죠. 상상도 못한 질문들을. 그러니까 법이 조문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왜? 분쟁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왜게들 4번부터는 돌아와서 마저 본 다음에 갑시다. 봐요.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마저 본 다음에 보시면 와서 조합원부터 볼게요. 여기 좀 봐봅시다. 여러분 왼쪽 밑에 예 좀 봐봐요. 118페이지. 우리 아까 혹시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기억나십니까?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4분의 3, 2분의 1이었어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근데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 뭐가 나오냐면요.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3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냐면 뭐 중요하진 않은데 요즘에 안 나오니까 거의 왜 중요하냐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뭐다? 지상권자도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재건축은 문제가 간단해요.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한 자에 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재건축은. 재개발은 뭐야 근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란 말이지. 지상권자 따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토지나 건물은 일단 오와 따로 인정해. 뭐라고요? 토지나 건물은 일단 따로 인정하고 그 다음 뭐가 되죠? 공유했으면 한 명으로 가. 뭐라고요? 토지나 건물은 일단 따로 인정하고 공유했으면 뭐라고요? 아, 각 한 명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뭐야? 1번지는 A, B, C가 한 토지를 공유했죠. 넘버 1, 한 명. 건물 D 따로 있죠. 그러면 한 명. 1번지는 2명인 거야. 동의자 수가. 됐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었던 거야. 뭐고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토지 뭐야? 지상권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상권자가 있다면 따로 카운팅하지 않고 합쳐서 한 명이야. 4번지 봐봐. F가 토지 소유자야. 거기에 지상권자 G 있었어. 합쳐서 한 명. 지상권 따로 카운팅하지 않아요. 나중에 재개발 관리 처분할 때 지상권자에게는 따로 또 주택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상권을 왜 시켜주는 거야? 사용권 보장 때문에 시켜주는 거야. 사용권 보장. 이해 가십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또한 1인이 다수의 토지 건축물을 가졌다? 한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라는 자가 2번지도 3번지도 가지고 있죠. 합쳐서 한 명이에요. 따로 카운팅하지 않아요. 그 다음 2인 이상이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뭐가? 공유자가 동일하다. 그럼 A, B, C 공유 하나 이미 있는데 5번지를 또 A, B, C 공유한 거야? 노 카운팅. 이해 가셨죠? 이건 개발법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총 몇 명이 동의한 거냐? 2, 셋, 넷, 4명이다. 실제 3번 나왔는데 정답은 다 4명이었어요. 그래서 또 나온다면 그냥 4명 쓰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또 4명일 거예요. 장담은 못해요. 근데 그때도 한 번 나왔을 때 모르겠어서 4명 썼는데 다 맞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가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임원이 나오는 거예요. 임원도 이번에 꽤 중요하죠. 봐봐요. 그럼 임원 봤을 때 임원의 자격 요건 이번에 또 37회에 굉장히 유력하다.
임원은 아무나 된다? 그럼 누가 되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임원이 되려면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 동시만족이 아니에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예요. 소유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아무나 와서 임원 될 수 있으면 임원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하시는 분이 생겨요. 부정부패하고 완전히 뭐 세트로 부정하고 댕깁니다. 그리고 내 사람 거니는 것처럼 정치하는 것처럼 댕기면서 뭐가 되죠? 내가 아끼던 시공자들, 내가 아끼던 업소를 다 끌고 갑니다. 돈 엄청 받아먹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과거에 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일하거나 뭐하죠? 소유기간이 5년 이상. 근데 거주기간도 1년이 once upon a time long ago 1년이 아니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그냥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임원을 뽑았죠.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가 임원이 되어져요. 그냥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가 임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건 이번에 평가사 문제, 다만 공유한 자들이 있다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의 한정에서만 임원이 됩니다. 작년 평가사 문제였죠. 공유한 경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임원이 될 수 있다. X. 뭐라고요? 가장 많은 지분 가진 자. 분쟁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합장으로 선임이 된 자가 있다면 조합장은 뭐다?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에 거주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지나간 36회 뭐라고 나왔다? 준공인가 될 때까지 거주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다음이 뭐야? 철거. 공사하고 공사 끝난 그 다음이 뭐? 준공인가. 그럼 준공인가까지 거주하란 말은 무슨 말이야? 조합장 보고 텐트 치고 경비설란 얘기가 뭐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생각을 해봐. 그렇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텐트 쳐 있으면 조합장님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또 문장 이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봐봐.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있었다.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라면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법인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변호사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합 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문제였어요. 45조 5항. 당연한 얘기지. 못하겠습니까? 법인인데 어차피. 이해가십니까? 인법인 아닙니까? 원리 주체. 이해가셨죠? 되겠지. 그 얘기들. 그런 다음에 임원의 구성을 본다면 임원의 구성.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관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마찬가지죠. 개발사업하고. 그리고 지나간 평가사 시험 뭐라고 나왔죠?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대표한다고 나왔어. 조합이 있는데 주민대표회가 어디 있어? 이해 갑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게 되고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이라면 5명 이상. 그래서 아까 200명이면 이사가 5명 이상 나왔던 거야. 100명 초과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추진이니까 안 되는 거지. 임원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지. 추진위는 뭐야? 위원장 1명과 감사밖에 없어. 지금은 임원 얘기, 조합 임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임기는 3년이야 정관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결격은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도 되고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조합 관리인은 주로 변호사 같은 분들 얘기하는 것이고 임기는 얘도 3년이에요. 작년 문제였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전문조합 관리인을 뽑냐? 시군 등이 선정하는데 조합원들이 과반 수출석과 과반 수동의로 요청했을 때 뽑아요. 그리고 중요할 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에 선임되지 아니했다면 전문조합 관리인의 시군 등이 뽑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니은의 내용이면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뭐라고요? 니은의 내용이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시군 등이 이럴 때 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 소집할 수도 있는 거라고. 왜? 지지부진 안 되고 있으니까. 요 니은 본사는 두 가지인 거야.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이기도 하고 시군 등이 뭐다?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결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요거 제가 매번 얘기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결격은 어떤 조합이든 동일한 결격이 되어집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뭐다? 어떤 조합이든 간에 동일한 결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하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음과 비읍은 여기 한정하는 거야. 벌금 100만 원에 10년 지나지 않은 거,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라고 한다. 얘네 결격은 정비조합만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는 동일한 거고. 이거 제가 비교 테마집에 30페이지 위에다가 제가 다 비교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격에 대한 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어디 가나 동일하다. 하지만 벌금하고 지자체의 장애 결격은 정비조합만. 뭐 좀 물어봐요. 선고유예 같은 건 어디 있죠?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이 있는 거. 선고유예. 그렇죠? 임직원, 등록사업자 임직원, 법원의 판결. 이거는 뭐야? 그건 주택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가운데 위에 있으니까 비교집에 항상 보시면서 눈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이렇게 한 번은 계속 원점이에요. 앞에 보면 뒤에 기억 안 나, 뒤에 보면 앞에 기억 안 나.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봐야 돼. 그래야지 뭐가 잡혀 이게. 그리고 웬만큼만 잡히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럼 재미가 붙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면서. 근데 아직은 재미를 느낄 때가 아니긴 해. 고통스러울 때지. 좀 기다려 봐봐요.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임원에서 결격이 생기면 당연 퇴임하겠죠. 그리고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뭐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참 잘 나오죠. 그리고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됐다. 그럼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도 당연 퇴임하겠지. 뭐라고요? 전문조합 관리인이 뽑아놨다. 전문조합 관리인 역할이 이사였다. 그 이사는 당연 퇴임이겠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얘기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총회를 개최하자. 총회 개최. 이걸 맞아 볼게요. 그러면 총회는 뭐가 돼요? 어디 가든 간에 7일 전까지 언제 한다고 통지합니다. 총회 소집 7일 전. 그리고 재밌는 건 봐요. 총회를 소집할 때 방법이 있는데 봐봐. 총회 소집 방법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한다. 됐죠? 너무 중요한 그 다음 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한다. 그러면 조합장이 소집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의 요구는 얼마야?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면 총회를 조합장에 소집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바로 밑에 거야. 봐봐.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임원단이 시공자와 꽁짝을 맞춰가지고 몇십억 받아먹고 시공비를 변경하는 걸 의결하려고 그래. 이해갑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임원단 해체시켜야 되겠어. 그치? 근데 5분의 1 동의가 어려워. 긴박하니까. 그러면 10분의 1로 이걸 낮춰주는 거야. 정관 내용 중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다면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으로 소집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결도 10분의 1 이상으로 의결해. 해임 의결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파워풀하게 얼렁얼렁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뉴스 나왔던 거니까 둔촌종이 원래 그랬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뭐다? 그때 막 몇 개월 동안 막 파행되고 막 유치권 행사하고 사업자가 이러면서 막 골치 아팠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분담금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 1억인가 1억 5천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12,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하자가 무지 많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뭐 한 동만 지어도 하자 몇 년 가잖아. 근데 12,000세대니
뭐 하나 망가지면 전화하면 언제야? 세워라 내워라는 거지. 내가 바디 프렌드를 샀어요. 안 맞으면 받아보려고. 근데 좀 지나서 안 돼요. 불렀어요. 2달째 안 와. 전화하고 온다 놓고 안 오고 안 와. 한 놈이 어디 출장 갔대. 성질나 살 수가 없어. 렌탈비 안 내려 그래 내가.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하고 같이 말해보요. 봅시다.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직접 출석 좀 봅시다. 직접 출석 완전 중요해요. 오른쪽 밑에 볼게요. 왼쪽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조합의 의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요. 출석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조합원 과반수 출석인 거야. 맞지? 그러면 실제는 뭐야? 4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과반수 출석에 그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과반수 출석은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출석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서면으로만 동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즘은 전자로도 많이 하더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 직접 출석은 전체 조합원 중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정족은 과반 출석인데 전체 중에서 직접 몸을 끌고 가는 건 몇 명 돼야 되냐 이 얘기인 거야. 그게 직접 출석이거든? 그러면 그 직접 출석은 10%야. 뭐라고요? 직접 출석은 조합원의 10%. 그렇죠. 하지만 주의할 건 그중에 중요한 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는 20%. 이게 원래 조문이었어. 저번에 했지. 그러다가 시공자의 부정부패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니까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의 직접 출석으로. 중요해. 오늘 오후에 나올 거야. 문제 나올 거야. 오후에.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취소는 20% 추가. 두 가지가 추가된 거야.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 직접 출석. 아무래도 눈이 많으면 긴장해. 대충 10% 나와서 하는 거하고 눈이 절반 나와봐. 눈이 몇 개가 많은 건데 도대체 그게 겁나서 뻥치면 뒤져. 그치 여러분? 등등등. 뒷돈 받으면 잡혀가. 쪼달리거든.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시공자 선정 과반수, 선정 취소는 20%. 까먹으면 안 돼. 오후에 문제 있어. 맞추고. 오늘 오후에 문제 되게 좋아. 그쵸? 잘 맞춰야 돼요. 알았죠? 쉬자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용에서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 의결을 받는데 봐봐. 그 중에서 모이면 정관을 변경하는 거라면 시작. 그 중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거라면 조합원 전체에 효과 미치는 거죠. 우리가 법 바뀌는 거 왜 민감해요? 세금 같은 거 법 바뀌는 게 국민 전체 효과가 오니까. 그래서 정관 바꾸는 거는 봐봐. 출석 정보를 안 따져. 그냥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야. 이건 출석 정보 문제가 아니야. 조합원이 과반수 찬성해야 돼. 직접 왔던 서면 의결을 했든 어쨌건 뭐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는 정관의 내용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는 거야. 뭐라고요? 정관의 변경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다음에 4가지. 이건 뭐야?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는 거야. 요거 잘 나와. 내가 말한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돼?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교체. 되게 중요한 일이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비용 부담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포함된 사항. 이건 중요한 거라 이 내용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이해가셨죠? 이게 내용에 대한 총회 관련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쪽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매번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돼. 몇 명? 100명 이상이면 둬야 돼. 개발조합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어. 지금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해. 그리고 10분의 1 이상으로 두게 되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으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본다. 항상 하는 말이야. 그리고 작년 기출된 거. 하지만 다음의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없고 뭐하죠? 꼭
총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됐습니까? 정관 변경 등등. 하지만 봐봐요. 조합장은 보궐선임마저도 뭐해라? 총회해라. 시작. 조합장은 뭐하라? 보궐선임마저도 총회해줘야 되고, 재밌는 거 조합의 합병 예산도 총회 의견 사항이야. 하지만 뭐만큼은 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산만큼은 제외가 돼서, 이게 작년까지 2번 나왔어. 시작. 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산이면 대행할 수 있어. 총회 안 해도 돼. 이따 문제 보면 알 거야. 에버바리. 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산. 봐봐. 사업이 완료되면 어쨌건 금전지급은 끝난 거야. 그러면 중요한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트러블 메이커가 뭐야? 돈이야, 돈. 돈만 정리되면 지랄 날지할 이유가 없어. 이해 가십니까? 이거 2번 나왔던 질문이야. 줬다가 정리합시다. 세수하고 오세요. 축구 시작했겠다. 뭐래? 뭐야, 시작했어?